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창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계획 변경 등으로 급락한 유나이티드 제약 임상 이상과 아스트라제네카 영향으로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나? 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꼽아봐 봤습니다. 뭐 대표 인터뷰라든지 그런 뭐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종목이라든지 차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은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나이티드 제약 왜 하락했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백신 치료제의 임상 중단 등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좀 기대감이 하락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최근에 백신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개별적인 그런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대표 인터뷰로 좀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임상 계획에 대한 그런 변경들에서도 뭐 저도 2분짜리도 보고 뭐 여러 가지로 봤는데 좀 약간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도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임상 계획이 변경된 부분들, 그리고 또 흡입 치료제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MTN 쪽에서 발언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만한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런 전 세계적으로도 임상 중단,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일라일릴리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이제 임상에 대해서 좀 중단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사실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물음표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임상에 대한 계획이 변경됐다라는 그런 점들이 좀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관련된 내용에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 3사, 바이오엔테크,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 11개의 기업들 중에서 이 세 가지 기업이 조금 그 선두에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곧 이제 1차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뭐 SK 케미칼이라든지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조금 진매트릭스도 관련이 있죠. 해서 그런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그렇게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그 이제 관련주들, 뭐 보통 테마가 움직이게 되면 그 관련주들 다 움직이게 되니까 거기에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실험용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렸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8일에 임상 중단을 했다가 10일에 다시 재개를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냐라고 하면은 5,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 임상 3상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까지 또 이제 10만 정 미국 공급이고, 내년에는 100만 정까지 공급 계약이 있고, 지금 이미 뭐 여러 국가나 임상 3상이, 제가 이제 전임상 1상, 2상, 3상 하고 말씀드렸지만 항상 3상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척도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일단 결과가 나와서 유의미하게 됐을 때는 사실 사전적으로 굉장히 계약이 많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또 뭐 110명이 됐다가 95명 됐다가 이제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1일 이제 확진자 수가 6만 명이 넘을 정도로 사실 강하게 지금 해외에서는 퍼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것도 급하게 하나 보니까 또 여기 유나이티드 제약인데 유나이티드 맞네요. 그래서 오타가 난 줄 알고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기업 및 여러 공급 또 이제 제조 계약 체결을 좀 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SK 케미칼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에서 이제 CMO 관련된 부분들의 그런 이슈가 또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문 대통령
님이 또 방문하신,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그런 부분들의 이슈로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또 단기적으로 반토막 이상 또 무너졌기 때문에 또 차트적으로 아직까지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유럽이나 브라질, 캐나다에 이어서 스위스에 대한 그런 승인들도 단축을 좀 하기 위해서 실시간 백신 검사의 롤링 리뷰도 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 좀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은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 관련주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관련주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도입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변경된 임상 시험 계획서고 이게 관련된 인터뷰가 있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158명으로 좀 대규모로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 사실 임상 이상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많은 환자를 하고 그러지는 원래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크게 한다라고 해서 대규모 이제 이상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줄고 환자 모집이 어려워서 이제 60명으로 좀 줄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경되는 거죠. 임상 계획서가 변경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좀 돌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때도 대표님께서 인터뷰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끔 한 그런 논란들이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도 좀 살짝은 좀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케바케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갖게 되고 그게 이제 던지게 됐을 때는 주가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변경이 되고 좀 줄어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임상 이상에 대한 그런 도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같은 경우는 사용 경험이 있는 물질은 7일 이내, 그래서 15일 이내 임상 시험을 심사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달에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임상 이상까지 진행이 되고 또 빠르게 또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기대가 된다는, 또 그런 앞으로의 또 삼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을 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확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천식이랑 만성 폐쇄형 질환에 대한 임상 1상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아스트라제네카와 또 관련이 돼 있느냐? 그래서 이 포모테롤이라는 이런 그런 그 약에 이제 항바이러스를 대폭 강한 이런 계량 성분을 좀 개발한 그런 종목으로 관련된 그런 주로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좀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상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지금 이번에 임상 이상할 때 환자 모집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국내 말고 해외에서만 좀 진행한다라는 그런 점은 좀 참고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계획 자체는 싱가포르랑 대만에서 이제 이런 임상 대행 업체와 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결과가 또 나왔을 때 또 일정 어떠한 또 시세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존슨앤존슨이랑 일라이 릴리 지금 인상을 지금 멈춰 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재개가 됐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랑 또 치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이런 관련된 11개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변수는 리제네론이라는 그런 약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무료로도 공급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치료한 걸로 좀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세계 최초 처음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게 됐을 때 나머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후속주로 전락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순위가 올라가고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시세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누가 먼저 될지 모르니까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선순위를 뺏기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시세의 하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 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매출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매출들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지금 요 사업의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재료 가격들도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사고 있는데, 이런 원재료 가격들이 어떻게 좀 변경이 되고 있는지 가격 변동 추이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사프리드 같은 경우 좀 싸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 소화기계에서 요 두 번째 있는 것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변동이 되는 것들은 조금 찾아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럼 원재료가 좀 바뀌니까 이렇게 제조할 때 좀 단가가 낮아지겠구나, 그럼 좀 좋아지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실적적인 부분에서 매출액은 좀 줄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늘었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적자는 아닌 기업이다라는 거 조금 참고 포인트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워낙 단기적에 강하게 좀 시세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가에서 지금 종가 부분이고, 지금 월선으로 봤을 땐 지금 이제 5월선 부근까지 일단 하방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이제 요 가격대 라인에서 좀 가격의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고 여기 근처에서 이제 월봉이 마감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시가로 시작이 되면, 그래도 그 사이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여기 하나로 들어오니까 이 5일 이평선이 5일 월선이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대가 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 라인을 안 끼고 가는 게 베스트고요.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 5월선 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43,000원대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45,000원 라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4만원 라인 부분이 이 보시면은 요 라인, 그니까 요 라인이 지금 가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라인이 44,000원 라인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비슷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 사이인데, 44,000원 요 라인 사이인데, 어쨌든 요 라인이면은 요 이제 2차 제대로 시작되는 그런 가격 라인이고, 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많은 매물이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매물 하단 부분에서 좀 지지가 나와 줘야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하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지금 여기가 윈 매물대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윈 매물대 라인인데, 매물대에서 슈퍼 매물대가 있는 라인이고, 여기는 지금 별로 없어요, 매물이.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을 깼을 때 요 부분을 깨기 시작했을 때 사실 하방은 요까지 열어 두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라인까지 깨게 됐을 때는 적어도 요 아랫라인까지는 한번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대가 요 윗 가격대거든요. 윗 매물대 아래에서도 위에 매물이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깨고 내려갔을 때는 월봉상으로 나오는 이 가격대까지 빠질 수 있다. 단순히 그런 이평선의 그런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런 매물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보더라도, 그러니까 중요 요충지가 있잖아요. 중요 요충지가 있는데 당연히 중요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고, 거기서 횡보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많이 샀겠죠. 근데 그런 중요한 가격 라인들을 매물대를 뚫고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럼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본전까지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엄청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절했다가 다시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됐을 때 굉장히 빠르게 하방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것이 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만약에 뚫게 됐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 일봉상으로 봤을 땐 그나마 여기 47,500원 라인이 매물대 하단 부근인데, 이평선으로 봤을 땐 조금 더 밑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서 44,500원까지 만약에 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한 49,500원 라인을 깨게 됐을 때는 1차적으로 47,500원, 2차적으로 44,000원대까지는 하방이 단기적으로 쭉쭉쭉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땐 그 가격대 라인에서는 매물 라인이 좀 비어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거듭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횡보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횡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큰일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어도 이 종목을 이 횡보권에서 매수하시려고 했으면 요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 구간에서는 앞으로 보세요. 요때도 요때 장대 양봉 나왔잖아요. 요때 사셔도 이만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영상에서 강조드리지만 횡보 구간에서는 이제 섣부르게 샀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점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제 채널에서 이제 영상 보시게 되다 보면 이 횡보 구간에서 잘 매수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가면 얼마까지 가겠느냐라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이 횡보했던 라인까지는 빠르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게 가격대가 요 윗라인에서 한번 이제 여기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했죠. 그래서 요 라인 빼고 요 라인부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적어도 3분의 2 지점인 라인인 요 라인까지 적어도 한 7만원 근처까지는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분봉도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지금 요 라인이죠. 그래서 요 라인에서 좀 지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요 라인에서 일단 지지가 나와주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이 지금 보시면 4만원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요 아랫부분이 이제 아마 44,000원 라인이 될 텐데, 그쵸? 여기 44,000원, 5,000원 라인, 요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까지 금방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분봉으로 봤을 때 어쨌든 매물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건 단기 매물이라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요 라인을 뚫고 내려갔을 때 아무튼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요 라인을 좀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 이 부분 올라가면 1차적으로 요 라인 6만원 라인까지는 좀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 7만원까지 1차, 2차로 이렇게 상방 가능성이 있는데 생각보다 요 라인은 좀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올라갈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고 떨어질 때도 그렇기 때문에 좀 가파르게 요 라인, 요 중요한 라인을 깼기 때문에 가파르게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보시면은 요 라인과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 요 보세요. 횡보 라인.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깨지 않고 여기서 뚫고 올라갔을 때 슈퍼 날라갔었죠. 또 지지 나고 올라갔었죠. 지지 나고 날라갔어요. 근데 이 라인에서 엄청나게 횡보하면서 여기 물량들을 막 모아놨죠. 근데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안에 매물대 없으니까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돈 없는 데서 다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방어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지지선이 뚫렸어요. 퇴각을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더 해주고 싶어도 더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없으면 쭉쭉쭉 빠지게 되는 거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돈이 있는데 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럼 적어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라인들 2차 지지 라인까지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일부러 위에서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런 심리로 봤을 때 매물이 비어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빠르게 좀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할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하신다라면은 1차 6만원 2차 7만원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단기적인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고점 매수 저점 매도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까지는 좀 보시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그런 인터뷰라든지 이런 임상계획서 변경이라든지 단기 이슈에 따라서 또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거,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분들, 또 전반적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아랫라인에서 일단 횡보가 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47,000원 라인, 그 다음 44,000원 라인까지 쭉쭉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47,500원 끼고 내려가면은 요 아랫라인에서 한번 1차적인 매수 10에서 15% 정도만 해주시고 나머지 매수는 요 아랫라인 부근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60분봉으로 봤을 때 4만원 라인까지 그리고 그쵸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44,000원 라인이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4만원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월봉보다는 주봉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근데 4만원 깨고 내려가면 좀 상당히 안 좋긴 하죠. 그럼 이거 하방이 너무 많이 열리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씩 빠지는 그런
같은 종목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빠지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방은 4만원까지도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라인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분할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1차랑 2차까지는 추가 매수 남은 자금에서 30% 이상이 절대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이 가격까지 정말 떨어질까 하는 그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70%를 담으면서 단가를 확 낮추셔야 됩니다. 항상 추가 매수는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지만 그나마 좀 좋은 결과, 물타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타기를 한다라는 거는 비중이 커진다라는 거고요. 비중이 커진다라고 했을 땐 그거를 단가를 낮추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난 물타기 자신 없다 하시면은 차라리 계좌를 하나 더 파셔가지고 아래에서 매수를 하세요. 매수를 하시고 그게 올라간 만큼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만큼 손절을 쳐셔가지고 똔똔이를 치세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물타기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현재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지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매수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4,600원 라인 지지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깬다라면 미련 없이 4만에서 44,000원까지 기다리세요. 그 라인 오면 그때 매수하셔가지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노려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매수 하시는 사람의 입장과 이제 기보유자의 입장이 정말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실 그런 종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나이티드 제약 왜 떨어졌는지,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차트 분석이 필요한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여기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좀 대응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거고요. 내일 이제 월요일장인데, 월요일장인 이제 수젠텍, 뭐 NC소프트, 네오이즈 이렇게 듀산 퓨얼셀 제가 장중 리딩 해드리는 종목들은 계속 리딩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군들도 혹시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 종목이 있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 작업해서 좀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한테도 많은 그런 사랑과 관심을 주셔야지 제가 힘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와니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또 모든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